예, 안녕하세요.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되게 많이 추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어, 제가 요즘 뭐 좀 건강 상태가 그리 좋은 게 아니라서, 그래도 방송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건강,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꼭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정상 방송 끝나고요. 추가 종목 뭐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뭐 오랜만에 모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쉽지가 않죠. 예, 2024년도 벌써 1월달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 봄과 가을은 좀 지내기에 좋은데 여름과 겨울은 여름은 무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차라리 너무 더워서 싫다, 너무 추워서 싫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들이 오면 그냥 그 자체를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늘 뭐 한탄만 하고 또 늘 뭐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그죠? 화만 내고 그래봐야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뭐 상승장이 올 때도 있고요, 하락장이 올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한번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하락장은 뭐 하락장일 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시고, 상승장일 때는 또 상승장대로 수익도 많이 실현을 하시고, 예, 그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좋은 것이 없듯이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도 늘 좋을 수는 없다. 자, 그러나 얼마만큼 그때그때 주식 투자에서는 대응을 잘하느냐, 그게 정말 뭐 실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락장은 하락장일 대로, 상승장일 때는 상승장일 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대응을 잘 하시느냐, 그것이 실력과 직결이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 시장이 살짝 오르긴 했지만 뭐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계속적인 건지는 물론 뭐 두고 봐야 알겠죠. 그죠? 자, 일단 하락을 쭉 1월 달에 들어서 하락을 하다가 뭐 저번 주 주말부터는 다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이게 계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 뭐 일시적인 건지 추가로 이제 상승하기 위한 기술적 반등인지는 예,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뭐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는 일단은 시황은 좀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살짝 무서웠어요. 그죠? 2400도 깨지는 게 아니냐, 코스피가. 이런 뭐 부정적인 생각도 사실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2400대를 잘 유지하고, 그죠? 오늘 2478원을 찍고 마감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캔들 모양은 십자 모양이 나왔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코스피도 한번 보시면은, 예, 코스피도 어떻게 해요? 저번 주에 이렇게 바닥을 찍다가 잠시 올라왔지만 이게 뭐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이제는 하락의 상승으로 돌아설 건지, 예, 그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종목들은요, 6G 관련주입니다. 6G.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6G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5G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가 빠른, 그죠? 간단히 비교를 좀 해보자면, 보통 5G가 200기가의 어떤 용량의 다운을 받으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5초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5G가. 근데 뭐 현재까지 5G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서, 그죠? 이용을 하는 곳이 뭐 4G나 3G처럼 뭐 모든 곳에서 사용되는 게 조금 힘든가 봐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정착이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부터 6G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상하는 것은요, 6G가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우리가 모든 그 소비자들,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무런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점은 아직 5G도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6G의 구현은 뭐 늦어도 2027년까지는 구현을 하겠다라고 지금
뉴스에서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는 200기가가 5초 정도 걸리는데요. 6G는 1초도 안 걸린다고 그러죠. 네, 그 정도의 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바이오로 우리는 편향적 사고보다는 절대로 편향적 사고로도 물론 나름대로 주식도 해서 수익을 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특별한 그런 케이스에서는. 그런데 이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요, 이 종합적 사고 때문이죠. 이 종합적 사고를 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작년 뭐 중순이었나요? 한 6, 7월 달부터, 빠른 곳은 뭐 작년 1월부터, 이 미래에는 이제는 작년 6월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실적이 Y가 후반기에 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을 기록하다가 또 뭐 하락하다가 계속 반복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장,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그리고 AI, 우주, 항공 등등 로봇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끊임없이 성장할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좋은 기업을 선정을 해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모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AI가 자꾸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AI 하니까 또 AI 관련주도 찾고요, 로봇 하면 로봇 관련주도 찾고요, 오늘은 또 6G 하면 6G 관련주도 찾고요. 자, 그런데 종합적 사고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통일은 뭘로 되느냐면 AI로 통일이 되죠. 로봇도 AI, 인공지능 기능이고요. 그리고 뭐 우주항공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많은 제품들이 전부 AI, 인공지능, 즉 자동화 시스템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자동화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물론 주요한 통제라든지 설계를 하고 있는 뭐 주요 부품 중 하나인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지금 현재 그 우리 신문에도 보도가 된다든지 또는 신문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요, 액추에이터라는 말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전지적으로 액추에이터가 뭔지를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이 액추에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무엇인지, 자, 이러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셔서 종목을 선점을 했어요. 그 시절이 오면, 로봇 시절은 곧 오지 않겠습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리고 AI는 그래서 단순한 AI, 인공지능 관련주 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산업에서 이젠 AI가 필수고요, 기본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함,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나는 모르겠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1월 17일 날 제가 늘 강조했던 AI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가장 큰 기능은 이 AI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가 세계 최초로 제일 먼저 앞서 나가고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AI 스마트폰이. 여기는 가장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있는데 핵심적인, 지금 현재까지 갤럭시 24에서 나와 있는 핵심적 기능은 뭐냐면 외국인과 자유롭게 통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동 통역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과 통하는 거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그래서 제가 뭐 2주 전부터 했습니까? 이 플리토라는 이 회사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었죠. 플리토. 자, 이 주봉으로 되어 있고요. 자, 플리토라는 회사를 강력하게 제가 뭐 2주 전부터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시간 통역을 할 수 있는 핸드폰으로 통역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 바로 플리토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말을 했어요. AI 스마트폰에 탑재될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냐,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뭐 상호 실시간 통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제가 정확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그때 그 시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아니다 다를까
1월 18일부터 18, 19, 20, 21일까지 23일이죠. 주말이 있었으니까 그죠? 18일, 19일 그리고 22일, 23일 4일 연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도 오기도 했는데 그렇잖아요. 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세상이 오는지를 늘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감시 눈빛을 멈춰서는 안 된다.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생활도 있고요. 직장생활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뭐 친구 관계도 있을 것이고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세상이 변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언제 뭐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바로 달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화성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죠? 목성에 가서 저녁을 먹고 또 지구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아니면 달에서 자고 이런 시절이 순식간에 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먼 얘기가 아니니까요. 늘 세상이 바뀌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고요. 그게 미리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니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뭐 언제까지 힘들게 이렇게 뭐 살아가는 것보다는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빨리 편안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뭐 수많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나오겠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무수TV 그리고 무방 이런 것들을 잘 경청을 하셔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요 뭐 전화번호를 남기라든지 또는 뭐 떡상할 종목 이런 표현을 저희들은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뭐 그건 신의 영역이죠. 그죠? 물론 운 좋게 종목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물결의 흐름을 잘 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지금 장은 단기 테마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테마를 타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순환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합니다. 작년에 뭐 임창정 씨 관련해서 우리 작전 세력들이 사회적인 이슈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세력들도 이제는 순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단기 테마보다는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단기 테마,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 테마로는 산업의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그 테마주들이 중장기 테마도 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잘 섞어야 되겠죠. 어떤 거는 단기 테마가 될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중장기 테마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은요, 중장기 테마일 겁니다. 중장기 테마일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어떠한 수익성의 극대화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테마와 관련주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단기 테마로서도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금 현 시점은 중장기 테마의 시발점이요, 단기 테마가 승행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 테마든 중장기 테마든 여러분 중장기 테마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트렌드라는 걸 했습니다. 산업이 변하는 트렌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뭐 AI 스마트폰, 이제 스마트폰이 AI 기능을 이제 탑재해서 앞으로 더더욱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것이고요. AI 기능이 더 강한 AI 기능이 탑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서 중장기 트렌드 그리고 단기 테마 등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다. 자, 오늘은 세 번째인가요? 예,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저희 무수TV 홈피에 이렇게 알려져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중장기 산업 이제 트렌드의 변화에 오는 테마, 중장기 테마의 세 번째, 오늘은 6G 관련주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주는 말 그대로요, 속도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자, 근데 그러한 속도를 구현을 하면서 정확도도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편리성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6G가 무조건 만들어졌다고 해서 산업에서 시작이 되고 그것이 제품화되는 것은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는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요. 그런 체제, 통신 체제도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왜 6G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6G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AI 기능을 탑재한 거겠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6G는 자율주행일 겁니다. 그죠? 자율주행이 통신 시스템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인지가 늦어버리면, 그죠? 인지가 늦어버리면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게 6G는 통신이지만, 예, 가장 그와 근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AI,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6G는 인공지능, AI 관련주도 되고요. 자율주행 관련 테마 주도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요, 날씨에 의해서 지금 많은 전기차들이 이건 자율주행하고 좀 동떨어진 건데, 전기차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충전도 잘 안 되고요.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나 봐요. 그 전기차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뭐 다른 차량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방전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뭐 더불어서 뭐 그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죠?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한번 볼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이제 50만 8천 원까지 이렇게 떨어졌네요. 예. 제가 미리 본 게 아니라서. 자, 50만 2천 원까지 떨어졌나요? 50만 8천 원이에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에코프로가 기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평가가 되었다. 제가 130, 150대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하락 추세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작년 중순부터 말씀을 드렸죠. 7월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요즘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요즘에서.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죠?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이렇게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뭐 6G인데 왜 자꾸 뭐 에코프로를 이야기하느냐. 요즘 뭐 이슈가 좀 되니까 제가 중간에 좀 끼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에서 엄청난 게 또 개발이 되었죠. 2029년까지 진짜 단 5분 충전하면 1200km를 갈 수 있는 고체 뭐 관련 고체인가 봐요. 고체 뭐 산화물인지 모르겠는데 그 제품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죠. 어저께 밝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또 다른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2차 원자 시스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의 축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는 전기차 시장에 다시 참가를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된 기업도 나왔습니다. 외국 기업에서. 자, 그러면 이제는 그동안 생산하고 있던 2차 전지 시스템도 조금 뭐 무너지지 않을까, 침범을 당하지 않을까, 새로운 시스템의 등장이겠죠. 그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근데 그 정도의 시스템과 연구 개발, 물론 뭐 2, 3년 정도 남았지만 주가는 항상 선반영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 악재들이 자꾸 2차 전지 관련주에는 자꾸 찬물을 끼얹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는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위험을 해지를 하고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이 종목 사라 무조건 들고 가라, 물론 뭐 그런 종목도 있긴 해요. 트렌드에 잘 맞아 가지고. 그렇죠? 트렌드에 잘 맞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떤 그거는 좀 뭐 어떻게 보면 갬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노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실히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산업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뀝니다. 2차 전지도 이렇게 빨리 바뀌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빨리 바뀌고요. 6G 통신 시스템들도 너무 빨리 바뀝니다. 3G까지 바뀔 때만 하더라도 시간이 나름 오래 소요가 됐는데,
5G가 나온 지가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6G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 트렌드에 맞게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6G 관련주는 많습니다. 많은데요. 뭐 6G를 만든다는 말은 나와도 벌써 기업이 그게 참가를 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 통신 관련 기업들은 6G 트렌드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2D 폰을 만드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직까지 존재해서는 안 되죠. 그죠?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맞는 부품과 원활한 수익을 위해서 항상 다변화를 꿈꾸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 그리고 연구 개발,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기업의 존속성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어느 경영자가 이거 평생 쓸 거다라고 자기의 자회사 제품을 가지고요, 뭐 크게 큰 소리를 내시지만 그래서는 그 기업은 존속성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죠? 예, 늘 이 트렌드가 바뀌니까요. 6G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6G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자, 그런 마인드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벌써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5G가 나왔을 때 대두가 됐던, 이슈가 되었던 테마 기업들은 6G 관련 테마주에도 당연히 편성이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트렌드가 바뀌면요, 트렌드가 바뀌면 그 기업들의 존속 가능성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연구 개발, 기술 개발을 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의 존속성 때문에. 그러면 6G가 이제 대중화가 돼 버리면요, 그때 가서 4G나 5G 기술을 가지고 그 기업이 먹고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거의 뭐 파산 직전까지 가겠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5G 관련 테마주는 6G 관련 테마주라고 우리가 예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요, 투자 지식이라는 게 엉뚱하게도 매우 간단한 것일 수도 있다. 너무 복잡한 구조를 또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런 트렌드의 시점도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요, 이 6G는 앞으로 뭐 7G도 나오고 8G도 나오고 그러겠죠. 그럼 통신 강범위성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발전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은 레이저 기술 같은 것도 뭐 유사한 레이저 기술들도 엄청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우주로 여행을 가는 시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제가 즐거운 생각으로 한번 해봅니다. 이 6G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5G 관련주로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제가 나름 예전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다 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보이는 종목 중에서 가장 재무 건전성, 그리고 기업의 안정성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요, 수익성도 잘 가지고 있는 기업을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일단 솔리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리드라는 그 회사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우리가 7월쯤에 그것을 시작을 했으니까, 예, 7월쯤에 시작을 했으니까 뭐 이쯤일까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이래 상승하는, 예, 여러분들도 확인을 다 하셨을 거예요. 자, 이런 수익을 내는 구간이 있었고요. 요 시점, 작년 연말 시점에서는 투자를 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파동이 이루어지면, 파동을 조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꼭 6G가 아니더라도 이 기업 실적 자체가요, 굉장히 편안하게 볼 만큼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서머리가 나오는데, 일단 서머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다면 실적도 영업이익이 제가 예상한 대로 딱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잘 나왔죠. 2022년 기준 매출액이 2798억에서 2023년 3356억. 이거는 아마 5G의 영향을 충분히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실적이. 영업이익도 286억에서 424억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당기순이익도 298억에서 367억으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부채 비율도 작년 89.77에서 75.70, 그래서 기업이 필요 없는 비용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고요. 퍼 기준에서는 2022년 11.9에서 이 회사는 11.28이고요.
회사의 업종포는 27.9이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자사주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기업의 재무제표에서는 전혀 뭐 현재까지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는 그 기타 무선 통신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 이동통신용 광중계기, 그러니까 고출력인 빌딩이라든지 5개 형광 그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철, 그리고 개선형 뭐 IF라고 있는 이런 건 좀 됐고요. 그다음 5개 형광 중계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우리가 많은 네온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것을 실시간으로 통신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화면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통신 장비라든지 뭐 무선 통신 장비라든지 기타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는 거의 다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5G가 계속 유지가 이제는 더욱더 확장이 될 것이고 6G 개발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5G에서는 실적으로 가게 되고요. 6G는 뭐가 됩니까? 선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뭐 작년 못지않게 이 솔리드라는 회사가 통신이라는 것은 앞으로 통신도 더욱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6G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6G는 뭐 잠시 그죠? 기술 개발의 시간이 필요해서 행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죠? 무리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편안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좋은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크게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트렌드가 빨리 온다면 여러분들이 더 큰 빠른 시간 안에 수익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온다, 뭐 이 트렌드가 언제 오느냐 이런 뭐 질문은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8,6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갭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조정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의사 결정을 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라는 회사는 크게 기업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은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뭐냐면 여러분들 통신 장비가 있잖아요. 그죠? 이 통신 장비를 보관하는 캐비넷, 그러니까 우리가 1층, 2층, 3층, 4층으로 통신 장비들을 쌓아 놓거든요. 그걸 감사는 이 캐비넷 기술이 그리 중요하다고 하네요. 제가 뭐 통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통신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쿵저렇쿵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나름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면서 제가 학습의 시간을 가져본 결과 이렇게 뭐 그것을 인곳이라고 하던가요?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해서 그 통신 장비를 감싸는 캐비넷이라고 아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신 캐비넷.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런 식으로 쌓아서 그걸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 통신 장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쌀 건데 그런 것들이 물리적인 손상이 오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포장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은 주가 통신 장비도 물론 만들어서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래요.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ESS라고 있거든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또는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도 부품을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분 거기에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 그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로 편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주라기보다는 좀 특화되어 있는 게 통신에서는 알루미늄 인곳 통신 장비를 보호하는 캐비넷 시스템. 자, 이것을 거의 뭐 독보적이라고 우리나라에 거의 뭐 점유율이 당연히 1위고요. 뭐 거의 뭐 독보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물론 반도체 장비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를 좀 잘 만드는가 봐요. 그래서 LED 케이스도
LED 관련된 케이스도 이 회사에서 만든다. 그러면 이건 조금 확장해 보면 나중에는 많은 제품의 케이스 시스템들이 뭐 확장이 될 거 아닙니까?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아주 뭐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편리성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확정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선진 시스템, 이 주가 차트가 이렇게 쭉 상승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은 뭐 하락의 흐름세를 대체적으로 지금 식스지 관련주들이 다 보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당장 투자하기보다는 어떤 조정 공간이 끝났을 때, 그죠?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단 이거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산업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가 바뀌는데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중장기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만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지 시스템도요. 자, 한번 기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보다는 2022년보다는 영업이익이 떨어졌어요. 원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매출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오히려 170억 정도가 올랐는데요. 영업이익은 거의 2배로 감소했습니다. 물론 당기순이익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죠? 똑같은데 이런 경우에 영업이익은 이만큼 났는데 당기순이익은 16억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볼 거 없어요. 부채가 많은 거예요. 예, 아니다 다를까 이렇게 부채 비율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높은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갭 차이가 많이 나면요, 이 부채 비율이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손쉽게 말씀을 드리면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 기준에서는 이 회사가 퍼 기준에서는 올해든 작년이든 그렇게 뭐 좋은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퍼 기준 했을 때는. 예, 이게 잘 퍼 기준에서는 뭐 업종 퍼가 27인데 뭐 지금 현재 퍼는 46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과도한 부채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오히려 정자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부채를 상환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내피스입니다.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나 기업은 현상 유지는 잘 되고 있다. 즉 손실을 기록하면서 큰 손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태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 올해는 예상치가요. 영업이익을 가장 최대치로 지금 잡고 있다는 점. 이렇게 올해 231억이 작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2023년은 231억인데 올해 2024년은요 1242억을 무려 5.5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2025년은 더욱더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재무제표, 이건 예측치입니다. 예측치인데요. 어쨌든 이 상장기업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죠? 이 투자자를 기만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정보는 물론 확률은 있지만 너무 이렇게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는 접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 상장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스지와 관련한 그런 기대감으로 재무제표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또 테마성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 기업이 테마를 잘 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기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대응은 뭐 단기 투자로 대응을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의 조정 구간이 끝나면요, 여러분들이 반등을 할 때 한번 이 종목도 솔리드와 같이 뭐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솔리드가 좋아, 나는 서진 시스템이 좋아 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의 접근, 테마성이 큰 것은 서진 시스템, 기업의 안정성은 뭐 솔리드, 근데 미래지향적은 또 서진 시스템.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투자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두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KMW라는 회사가 있어요. KMW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이고, 순수가 KMW가 어디 갔죠? KMW가 잠시만요. KMW가
KMW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KMW라는 이 회사는요, 엄청난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엄청나게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과 같이 거의 85,000원대에서요, 지금 뭐 만원대까지 떨어졌던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회사도 일단은 6G 관련 테마주인데요. 물론 제가 지금 6G 관련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5G 관련 테마주였기 때문에 당연히 6G에도 편성이 됩니다. 자, 이 기업은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통신 안테나, 그리고 무선 시스템 뿐만 아니라 안테나, 그리고 필드 등의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일반적인 기술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왔지 않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물론 통신 그 어떤 부품이나 그 시점에서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조정을, 반대로 말하면 상승하기 전에 2019년에 만원대에서 그죠? 85,000원을 뚫는 거의 88,0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기업을 투했습니다. 근데 제자리로 돌아갔죠, 지금. 예, 그래서 그걸 보면 이 기업은 이런 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중간에 이런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면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 수 있는, 그죠? 제품 전문 제조업, 그러니까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품 전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 기업의 실적이 상승을 하니까, 그 또는 유지 또는 상승을 하게 되니까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뭐 안테나든지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는 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돼야 되죠? 새로운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는 그 시스템에서 구조가, 제품의 구조가 바뀌면 그에 맞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에 맞는 안테나도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속도가 더 빨라지면 그런 안테나나 무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업그레이드 돼 6G에 맞는, 걸맞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금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기업은 이렇게 큰 폭을 가지고, 그러니까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엄청 상승했다가 또 엄청 떨어졌다가 다시금 또 새로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제품군이 나오게 되면 다시금 또 끊임없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걸려가지고요. 네, 제가 1부 2부로 나누어서 하다가 나누어서 하니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찍어내고 유튜브도 찍고요,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뭐 지겨우시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이 KMW가 근래에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6G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능만 하다면, 그죠? 지금이 2019년 3월 이제 상승하기 전 그 구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내려왔다가 다시금 이제 상승을 하는 시그널인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 반등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이 기업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테나가요, 거의 독점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 기업이 현재 그 2020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요거 전체 연간으로 한번 볼게요. 2019년, 2020년에는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정형화 시키지 마세요. 정형화는 시키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년 상승하고 2년 손실 봤으니까 또 2년 상승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너무 단순한 접근을 하시면 안 되죠. 접근하시면 안 돼요. 2019년, 20년도에 2019년도에 매출을 보세요. 6,800억이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좀 줄어듭니다. 그럼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또 이러한 시스템의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6G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정적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기술을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서진 시스템인가요? 서진. 그리고 솔리드 같은 그 회사보다는, 그죠? 아무래도 서진 시스템과 솔리드보다는 이 기업의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나 나름 테마성도 있고요. 새로운 기술 개발에 의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6G가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근래에 보니까 KMW가 뭐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거의 상한가도 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왔다고 많은 이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인기성이 두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상승을 거래량을 띄우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테마가 계속적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당연히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가급적 투자를 하실 때는요, 지금 6G 관련주가 거의 다가 조정 구간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사시는 것보다는 이 조정 구간을 확인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안전성을 가지고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서진 시스템과 솔리드가 훨씬 더 이 기업보다는 안정성 있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도 기술적 분석에서, 기본적 분석에서는 2년간은 좋았고 2년간은 조금 안 좋았는데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과 개발이 된다는 어떤 그 썰과, 그리고 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거의 뭐 6G가 나오겠죠. 당연히 업그레이드 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선반영으로 미리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예, 이 정도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6G가 만들어지면 그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테마를 타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잘 안 나오네요. 이게 요 기업, 자, RFHIC 이 기업은 6G 관련 방송을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자, 이 회사는 뭐냐면 좀 특이한 회사예요. 우리가 서진 시스템도 좀 특이했고, 그죠? 뭐 솔리드는 전반적인 통신 장비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KMW도 좀 안테나라는 특이점이 있었죠. 자, 이 회사는 주가 뭐냐면요, 통신 신호를 증폭시켜 주는 겁니다. 출력을 굉장히 통신 신호를 증폭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랜지스터와 뭐 방위 산업, 그리고 무선 주파수 산업을 다 포함해서 다양한 그런 부분에 통신 전파를 어떻게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전력도 증폭시키고요, 통신 어떤 그런 시스템도 증폭시키는 통신 매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광역 그 지역을 말을 할까요? 어쨌든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드는 GAN 그 트랜지스터라고 하죠. 그 제품은 삼성전자나 또는 반도체 기업인 하웨이, 아니죠, 하웨이는 핸드폰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TSMC하고 헷갈렸습니다. 에릭슨이나 노키아, 노키아 있죠. 그런 핸드폰 만드는 그런 기업에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대기업에 납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RFHIC 나름 좀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도 좀 전에 보셨던 그 우리가 테크놀로지 KMW 이 회사하고 똑같이 상승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또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죠, 그죠? 9,600원에서 뭐 대략 뭐 47,0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또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꼭 그래요. 요 지점에서 또 한 번 지점이 오면 또 상승을, 또 이런 큰 상승을 또 가져오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시스템이 구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시대가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6G가 될 수가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6G는 그런 전기뿐만 아니라 통신의 어떤 광역 범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증폭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속도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와, 그리고 날리는 전파의 뭐 어떤 그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그 6G가
그죠? 예, 그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요, 아무래도 이 전기 전파와 관련되어 있는 주파수하고도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KF21 항공산업하고도요 충분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관련성이 있고요. 우주 항공 관련주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우주항공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파라든지 그죠? 아주 먼 거리에서 뭐 지구로 뭐 어떤 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RFHIC다. 그래서 나름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테마성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은 제가 매수하는 것을 권해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좀 조정을 받는 거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하락 추세가 한번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우리 뭐 회원분들은 그 자리는 제가 잡아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적절한 수익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니 해도 우리는 기업의 안정성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은 2023년은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으나 당기순이익은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요 52% 정도입니다. 그럼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매출은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많은 트렌드에서 우주항공이든 뭐 통신이든 그리고 각 대기업에 납품하는 이런 모습이란 부품을 뭐 지라칼륨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정폭기를 끊임없이 판매를 꾸준하게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은 충분히 갖췄다. 그래서 이 기업이 조금 더 성장하는 매출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 관리라든지 또는 제2의 제3의 제품군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즉 말하자면 고부가가치 제품이 이 기업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같이 해서 그 기업의 수익성에 조금 신경을 써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이 정도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식스지는 바이오로 미래를 여는 여러 가지 산업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AI, 뭐 반도체, 그리고 당연히 로봇, 항공우주, 그리고 AI 스마트폰, 그리고 지금 나오는 6G.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의 산업의 트렌드에서는 끊임없이 확장하고요. 끊임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걸 뭐 눈여겨봐야 되는데 뭐 서비스라든지 뭐 도소매라든지 이런 쪽에 눈을 돌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에 성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의 트렌드에 맞는 중장기 투자가 필요하고요. 지금은 최소한 뭐 명절 전후까지는요. 명절 전후까지는 제가 예상되는 것은 단기 트렌드가 성행을 할 겁니다. 이동을 하면서요. 이동을 하면서 트렌드가 분다는 것은 단기 테마가 분다는 것은 뭐냐면 이번 주에는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주, 또 이번 주는 AI 관련주, 이번 주는 물과 관련주, 또 이번은 전쟁 관련주,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끊어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단기 테마가 일단 강화가 될 겁니다. 명절 전후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장기 테마를 지금 미리 어떤 조정 단계가 끝난다든지 또는 충분히 들어갈 시점이 됐다고 판단이 든다면 중장기 테마는 오늘 내일 뭐 기다리실 필요가 없고요.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요.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조금 매수를 하셔서 야금야금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모습의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이번 주에는 제가 무방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목요일쯤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또 미래에 무조건 어쩔 수 없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제가 좀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해요.
뭐 다음 주까지 말씀을 그와 맞는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트렌드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메모를 잘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어떤 기업이 좋은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미리 바닥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 중에서 제가 말하는 트렌드 중에서 작년에 2차 전지와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트렌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트렌드에서 꼭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일단 뭐 저도 신은 아니니까 그죠? 신은 아니니까 제가 무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데 확률적으로 조금 높다. 근데 일단 요 반도체와 AI가 제가 작년 중순부터 그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드디어 지금 시장에는 AI와 로봇, 뭐 우주 항공도 뭐 방산업체도 제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러한 기업들이 다 갔습니다. 또 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기 초입에 있는 단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메모를 하셨다가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소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